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세력주 시가개 매매 1부에 이어서 2부 영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아랫 구간에서 일정 구간 박스권의 형태로 매집 구간을 형성한 후에 장대 양봉의 캔들로 돌파를 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시초가부터 강한 갭상승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시가개 매매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1부 영상을 잘 보시고 이해하셨다면 2부 영상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1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럼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고가권에서의 시가갭 매매처럼 아랫 구간에서의 일정한 박스권 돌파 시가갭 매매 또한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랫 구간에서의 시가갭 매매는 때에 따라서 분할로 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가권에서의 시가갭 매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분할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테크란 종목인데요. 오늘 이 일지테크를 통해서 이 시가갭 매매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릴 아랫 구간에서의 시가갭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오늘 시가에 시가 갭이 떠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고가권에서의 시가갭 매매를 설명을 드리시고 이 부분에서 하락을 줬을 때 매수 대기를 하셔서 체결을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승이 나온 상한가 봉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캔들이 이 일지테크라는 종목은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보통은 한 4일, 5일 또는 10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시가갭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아랫 구간에서 잡는 게 유리한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또한 상한가가 만들어졌던 이 봉에서의 거래량보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거래량이 없이 이 시가갭이 만들어지는 날 강하게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일지테크의 모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횡보의 기간도 짧았고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정 구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갭이 떴다가 이렇게 바로 죽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상승을 줬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수익을 내신 거는 수익이 났기에 망정이지 손실이 나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횡보 기간이 이렇게 너무 짧으면 사실 안 좋습니다. 거래가 줄어들면서 횡보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그러니까는 5개의 캔들에서 2주일, 10개의 캔들 정도,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한 3주까지. 그 정도의 횡보 구간이 만들어진 후에 일정 구간의 저항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래를 이렇게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가갭이 이렇게 떠서, 아랫꼬리를 주고 가는 게 좋다. 이거는 횡보가 너무 짧았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매매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봉상으로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보면 이봉의 시가죠. 이봉의 시가가 대략 4,995원입니다. 4,995원. 그러니까 뭐 5,000원에서 5,010원 정도의 매수 대기를 해놨다면 분봉상 5,000원에서 5,010원이었죠. 자, 이 정도에서 매수가 됐겠죠, 여기서. 그래서 매수가 되셔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대략
11.31%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짧게는 5%, 7%, 크게는 한 10%까지도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시가gen 매매로 다행히 수익이 나서 다행이지만 사실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모양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치테크 오늘 그 복합권에서의 시가gen 매매에 대한 내용은 좀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일지테크가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지금 설명드린 2부 영상의 주된 내용인 하락을 멈추고 일정 구간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했죠. 예, 그리고 시가 갭이 자, 요 봉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지지와 저항 라인은 어딜까요? 이 봉의 종가, 이 음봉의 시가 정도 되겠죠. 예, 3,530원 됩니다. 3,530원에 라인을 하나 긋고요. 자, 이 봉이 만들어졌을 때 아침에 시가가 13.83%가 시가 갭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에서 이 종목이 체크가 됐겠죠. 그런데 이날 7월 8일 월요일날 이 봉에서 저희가 일부 영상에서 종목을 서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이 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8일 월요일이고요. 7월 8일 날 시간의 현재가에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7월 8일이면 이날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보시면 월요일 날 6.4%가 시간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대략 한 3만주 가까이 들어왔죠. 3만주면은 10,000만 명 맞지만 대략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거래가 됐어요. 이 정도 거래도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상승률 순위에서도 제가 10% 상한가 들어간 종목서부터 대략 한 2%에서 3%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분명히 관심 종목에 서칭이 돼서 등록이 됐을 겁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 자, 여기서 이 종목을 조회를 했다면 분명히 상승률 순위의 상위권에 랭크가 됐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 구간에 이런 박스권을 뚫어내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뚫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가 갭을 띄우는 거는요, 세력의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겁니다. 무슨 의도가 다분할까요? 예,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한 겁니다. 왜? 시가 갭을 띄움으로 해서 13.83%의 시가 갭이 뜨면 여러분 쉽게 저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예,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부 영상에서 시가갭 매매의 원리와 시가갭 매매를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두려움 없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아랫 구간에서의 시가갭 매매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일괄 매수로 지지와 저항 라인 한 구간을 잡아서 일괄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보자면 일정한 박스 구간의 지지와 저항 라인이었던 고점의 라인은 3,525원입니다. 이곳의 지지와 저항 라인이고요. 자,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이 거래와 캔들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직전 고점이라는 것을 만든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직전 고점의 저항 라인은 여기였었죠. 이 캔들의 종가입니다. 3,425원이에요. 자, 이곳에도 라인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래 구간에서의 하락을 멈춘 일정 구간의 매집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형성한 고점 라인의 지지와 저항 라인, 자, 그 구간은 이 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가갭이 발생하기 전에 직전 고점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 라인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하나를 선을 더 긋는 겁니다. 이렇게 직전 고점의 지지와 저항 라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일정한 박스 구간의 고점의 지지와 저항 라인만을 체크를 해서 이곳에서 일괄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라인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직전 고점인 3,425원에서 2차 매수로 분할 매수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이 말씀드린 방법으로 매수를 했다면, 자, 이곳에서 1차 매수가 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 2차 매수가 됐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매수에서의 매수 평균 단가는 이 중간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직전 고점에서의 마이너스 3% 구간에다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1차 매수와 2차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단가에서가 아니고요. 2차 매수 직전 고점에 3,425원 라인에서의 마이너스 3%로 컴퓨터로 스탑로스를 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1차 매수, 2차 매수 다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승을 줬죠. 예. 자,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고가권까지 수익 구간을 최대한 창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17%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반 정도 어느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홀딩을 했다면 그 다음날 또 더 큰 상승을 이뤄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각자의 개인의 욕심의 크기에 따라 각자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7월 9일날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지와 저항 라인은 3,525원과 3,425원이었고요. 자, 분봉으로 들어와서요. 선을 그어볼게요. 3,525원, 3,425원. 자, 날짜는 7월 9일이고요. 자, 이날이죠. 자, 이날을 보면 자, 3분봉이고요. 3분봉상 시가갭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과정에 자, 여기서 1차 매수가 됐고요. 바로 또 2차 매수가 됐죠. 그렇죠? 1차 매수, 2차 매수가 바로 됐습니다. 그랬다면 그 다음 봉 9분째에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대략 13.46%가 났네요. 그렇죠? 최고 고점은 아니고 최고 고점은 여기 또 있었네요. 어쨌든 매수하자마자 바로 13.46%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랫 구간에서의 시가갭 매매는 일지테크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지테크 종목은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 한번 또 볼게요. 자, 아진산업입니다. 자, 아진산업은 이 자리에서 고가권에서의 시가갭 매매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수익이 나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아진산업이 자, 요 부분이죠. 아랫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시가갭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패도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뽑아봤고요. 자, 이 종목 충분히 매매할 만했습니다. 자, 아랫 구간에서의 일정 구간에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날 시가갭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전날의 시간외와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날에 분봉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 라인은 이 캔들의 시가죠. 자, 정확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2,825원이고요. 자, 그러면 분봉상 들어가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하고요. 2,825원. 그리고 이날에 시가갭 발생한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자, 3분봉으로 볼게요. 자, 지지와 저항 라인은 2,82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7월 15일이었죠. 자, 7월 15일이면 이날입니다. 자, 이날 보시면 시가갭이 발생을 하고 매수대기를 이 라인에다가 걸어 놨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런데 상승을 주질 못했죠. 상승을 주질 못하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를 갖다 계속 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락 구간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요 꼬리 구간까지 확인을 하면 대략 2.55%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분할 매수로 된 게 아니고 일괄 매수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손절 라인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종목 아직 손절이 안 나갔죠. 그런데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보이시죠? 예, 지지를 받고 이 캔들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해야 우리는 수익을 거두는 그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 상승을 주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더 빠졌어요. 그렇죠? 빠지고 나서 3분봉이기 때문에 캔들상으로 보면 14개의 캔들이면은 42분이란 시간이 지났죠. 예, 42분이 지나는 과정에서 매수한 가격대를 몇 번을 터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터치를 했고요. 자, 여기서도 터치를 했고요. 여기서도 터치를 했죠. 적어도 3번 정도는 매수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어요. 자, 이 매매 방법은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2825원 자리를 닿자마자 바로 빠르게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승하는 과정에 우리가 수익을 걷어가는 시스템 매매인데, 지지와 저항 라인을 깨고 이탈을 한 이후에 거기를 뚫지를 못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매매의 팁입니다. 이탈을 해서 바로 얘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4%를 찍었다면 그러면은 손절이 자동적으로 스탑로스로 나갔겠죠. 맞죠? 그런데 얘가 하락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바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하질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위로 상승을 못한다라면 적어도 이곳에서 물량의 반이라도 안전하게 위험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정 구간에서 제가 매수한 금액의 50%는 매도를 합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위험관리를 하는 거죠. 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될 자리인데 회복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 자, 요 구간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 구간으로 저는 스탑로스를 바꿔 놓습니다. 이거는 융통성 있는 매매예요. 제가 하는 융통성 있는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실전 매매에서 제가 적용되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다 저렇다 딱딱 정해서 매매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융통성 있게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많이 경험을 하시다 보면 스스로 또 터득을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매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탑로스를 걸어놨다면 여기서 나갔을 겁니다. 매도가. 물론 상승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책상 많이 두들겨 썼어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주식은 수익이 날 거라는 예상보다 하락해서 손실이 날 거라는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안전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의 첫 번째는 수익 관리가 아니라 위험 관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쭉 그렇게 됐다면 여기서 스탑로스가 저는 나갔겠죠. 그리고 스탑로스를 안 하시고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4%에 손절 나가는 겁니다. 설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하더라도 마이너스 4%에는 꼭 손절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실패하는 매매도 있습니다.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사람들이란 종목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고 바로 뒤이어 설명드릴 종목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좋은 사람들은 아랫 구간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자,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자, 이 경우는 직전 고점이 일정한 박스 구간에서의 가장 높은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괄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봉의 시가 4,900원이죠. 자, 4,900원이 아랫 구간에서의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이날 시가갭이 14.72%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전날인 6월 28일 날을 한번 볼게요. 자, 6월 28일 날에 시간의 현재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이날이죠. 자, 별로 체크된 사항이 없네요. 그러면은
시간의 등락률 순위상에서도 이 종목은 특별하게 나온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은 들어가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에서 이 종목이 서칭이 됐겠죠. 시가갭이 14.72%가 형성이 됐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설령 전일 시간의 현재가와 시간의 상승률 순위 창에서 서칭이 안 돼서 관심 종목 창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날 장시작 전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에서 서칭이 됐다 하면 시가갭 라인을 확인을 하고 일정 구간 박스권을 형성을 한 부분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양이 나와준다라면 이 종목 매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가갭이 뜬 이유 이곳에다가 매수대기 할 수 있었겠죠. 4,900원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고 라운드 피겨니까 제가 일부 영상에서 매매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라운드 피겨에서는 체결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 호가나 두 호가 위에서 분할로 매수대기 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 종목 저가가 4,880원까지 왔어요. 어쨌든 다 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분봉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5분봉으로 볼게요. 4,900원의 라인을 하나 먼저 긋고요. 자, 이날이네요. 자, 이날이죠. 자, 시가갭이 14.72% 뜨자마자 바로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체결이 여기서 됐겠네요. 그쵸? 여기서도 됐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체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아래 꼬리 한번 볼게요. 4,900원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4,905원, 4,910원에 다 체결이 됐겠죠. 자, 체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바로 짧게 상승을 준 구간으로 수익권을 창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구간. 그러면 대략 2.74%의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2.73% 구간에서 30%든 50%든 보유비 중에 일부를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딩을 했을 경우는 다시 내려와서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에서 3%권에서 상황을 보고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자, 그러면 제 매수가를 위협하는 이 구간에서 저는 한두 호가 전에 다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성향이 다 있어서 본인만의 최적화 방법을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나는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다면 이런 수익 구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수익 구간이 대략 22%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수익 구간에서 수익 창출 다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의 매매는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인디에프도 좋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주 개성공단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도 아랫 구간에서의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자, 좋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 라인의 고점의 라인은 직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괄 매수로 이곳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봉의 시가가 지지와 저항 라인이고요. 2,800원입니다. 2,800원. 정확하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봉에서 시간의 현재가와 시간의 상승률 순위에서 거래량까지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시간의 현재가, 시간의 상승률 순위에서 이 종목이 서칭이 안 돼서 관심 종목 창에 전일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날 시가가 9.81%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에서 분명히 서칭 됩니다, 여러분. 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에서 장시작 10분 전이나 5분 전서부터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면서 최소한 한 2, 3%대까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 번은 2, 3%대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장시작 5분 전부터는 4%에서 5%대권의 종목들까지만 체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9%가 상승을 한 이 인디에프 종목은
시가갭이 9.81%가 상승을 했으니까 체크가 됐겠죠. 자, 그럼 이 종목 2,800원에 매수되기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피어가 또 2,800원이니까 2,805원, 2,810원에 분할로 매수되기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가가 2,705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3.53%입니다. 손절은 안 나갔겠네요. 그렇죠? 자, 분봉상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날도 7월 1일이고요. 지지와 저항 라인은 2,800원입니다. 자, 5분봉으로 볼게요. 2,800원이고요. 7월 1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시가갭을 형성한 이후 바로 아래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체결이 됐겠죠? 매수되기 했으니까. 그러면 아래 구간까지 하락을 줘서 자, 이 부분까지 하락을 줬어요. 마이너스 3.42%. 손절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 구간에서 한번 회복이 됐다 또 빠졌죠. 위험관리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회복을 했다 다시 빠지는 종목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해서 이곳에서 본전가 이상에서 또 수익으로 약수익으로 창출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홀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 나는 버텨보겠다 그랬다면 이렇게 큰 수익 구간 수익으로 창출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루의 과정에서의 분봉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을 견디고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성향이 있고요. 또 위험한 상황을 겪기 싫어해서 본전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면 익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각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만들어졌던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입니다. 깨끗한 나라 하락을 쭉 주던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하락을 멈췄죠. 자, 이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전형적인 매집의 형태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매집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 윗꼬리 달리는 봉 제가 뭐라 그랬죠? 윗꼬리 달리는 양복 다 매집봉이라 그랬죠? 매집봉 매매에 관련된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와 저항 라인이 어디였을까요? 일정 구간의 박스권의 지지와 저항 라인은 자,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자, 가장 높은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이 캔들의 시가가 지지와 저항 라인입니다. 2,737원이네요. 그러면 2,740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2,740원이고요. 자, 전날 8월 5일날에 시간의 현재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8월 5일날 보시면 시간의 현재가의 상한가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대략 8만주 8만주면은 대략 2억 정도입니다. 2억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 종목 시간의 현재가에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분명히 시간의 등락률 순위에서도 체크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창에서 시가 갭이 22.58%가 떴기 때문에 분명히 5번째나 10번째 안에 랭크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매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매매해야 됩니다. 22.58%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손절이라는 세력이 30%를 빼든 밑으로 밀어버리든 저희는 확정 구간에서 손실 끝이죠. 마이너스 4%의 손실을 확정짓기 때문에 5% 10% 수익 구간을 가져간다면 이거는 남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돼요. 여러분 대신에 시간의 현재가에서 마감된 것과 거래량 체크하시는 것 꼭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지금 일정 구간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일정 구간의 매집 구간을 거치는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종목들로 하셔야 됩니다. 일정 구간의 박스 구간이 한 달도 채 만들어지지 않은 종목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박스 구간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캔들이 막 한 20개도 안 되는데 이거 박스 구간에 매집 구간 가져갔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2달에서 3달. 그 정도의 기간, 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2~3달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가갭이 발생하는 캔들이 121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121선 아래에서 시가갭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일정 구간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횡보 구간도 없었다는 얘기고 하락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1선을 돌파를 못했다는 얘기는 121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 그랬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매매하면 유리하다고 했습니까? 유리하지 않다라고 했습니까? 예, 유리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주식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 횡보하는 박스 구간에서 매집 구간이 있는 종목들 120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 이에서 만들어지는 시가갭, 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확률도 높고, 예, 안전하다, 그리고 잘 맞는다, 예, 수익을 잘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관심 종목에 전일 등록이 됐겠죠. 그리고 당일 시가가 22.58%, 그러면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에 장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이 종목 분명히 체킹됩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 라인 이제 다 아시죠? 예, 2740원에 매수대기 해놓으면 됩니다.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8월 6일이고요. 5분봉으로 보시고요. 자, 2740원이었죠? 자, 이날입니다. 시가가 뜨고 바로 그 라인에서 지지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보이시죠? 그러면 바로 체결이 되자마자 바로 수익권을 줬죠. 자, 이곳에서 체결됐고요. 3분봉 첫봉에서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죠. 예, 6분봉 두 번째 봉, 3분봉 두 번째 봉에서 윗꼬리까지 수익 구간을 창출을 했다라고 하면, 자, 5.84%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절반이라도 수익권을 챙겼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나머지 물량 홀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상한가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자, 강심장이신 분들은 홀딩해서 끝까지 버틸 수도 있고요. 나는 5%면 충분한 수익이야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100% 수익 매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지테크 매매 하신 분들,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권에서의 시가의 매매를 하실 때는 상한가나 장대봉이 나온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최소한 4-5 캔들에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캔들 내외 정도, 그러니까 3주까지, 3주가 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있은 후에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거래량을 줄여가는 과정이 보이는 요런 상태가 매매하기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일정 구간을 뛰어넘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뛰어넘는 시가갭이 발생을 했을 때 매매하면 확률이 좋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짧은 구간 횡보 아닌 횡보를 하고서 이렇게 시가갭이 발생하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으로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상한가가 없다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지와 저항 라인은 이곳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음날 시가갭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전날 우리가 지금 관심 종목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전날 시간의 현재가, 시간의 등락률 순위, 당일날 돼서 아침에 예상 체결 상승률 순위 체크를 해서 이 종목 매매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되기 전에 이 봉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모양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모양들,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봉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날도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들고 거래가 막 이렇게 터지는 종목도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다음날 시가갭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하락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갭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주는, 윗꼬리가 달리는, 돌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돌파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봉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시가갭이 발생을 해도 매매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매매해본 경험상 이런 종목들은 시가갭 자리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아래 꼬리를 주고 상승하는 경우보다 그냥 깨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매매하는 것의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종목들 보인다? 그러면 시가갭이 발생해도 될 수 있으면 매매하시지 않는 걸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난 한번 꼭 매매해서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러면은 검증 매매 차원에서 소액으로만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력주 시가갭 매매 아랫 구간에서의 하락을 멈춘 일정 구간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 매집 구간을 가져가던 종목이 시가갭을 발생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봤습니다. 자, 이제 고가권과 아랫 구간에서의 시가갭 매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제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시고 연습하신 후에 누적 수익률 확인하신 후 그리고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신 후에 여러분들 것으로 최적화 시켜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많은 수익과 수익률 걷어가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